안녕하세요. 제이조 금융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책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를 통해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비염, 아토피 등 염증선 질환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생활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밀, 유제품, 설탕,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감신경 우세 상황을 줄이고 전자기장을 멀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흔한 건강상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기 힘들어서 못하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제가 4주 동안 직접 해본 결과와 일상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이나 장염 등 염증성 질환, 비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의 면역계가 자신의 뇌와 체내기관, 조직 등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면역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독소가 들었을 때 최초 면역 반응이 충분히 강하지 못할 경우 면역계는 항원을 처리하는 더 강력한 무기인 항체를 생성하고 이 과정에서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조직이나 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 조직이나 세포가 손상되고 이는 다시 염증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런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더 많은 항체를 생성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갑자기 어느 날 통증을 느껴 병원을 가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큰 병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항체 검사가 있지만 굳이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로감, 에너지 부족, 기억력 감퇴, 감정 기복, 수면장애, 콧물, 근육통 등의 증상이 반복되는 것은 이미 증상의 시작이며 과다염증은 건강사슬에 약하는 고리, 즉 신체나 뇌에서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자주 문제가 생기는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선행 사건들과 유전적 요인을 통해 자가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유전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성 유전학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유전자 스위치를 끄거나 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자세와 유산소 운동입니다. 척추 건강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이 책에서는 척추 지압요법이나 물리치료 등을 권했지만 사실 이는 딱히 몸이 아프지도 않은데 치료를 받으러 가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했습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아있을 때 항상 커다란 헬륨 풍선 두 개가 우리 가슴에 붙어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냥 바른 자세로 앉으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허리나 목 등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은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슴을 높게 드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교정됩니다. 돈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을 늘렸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4회에서 6회 달리기, 자전거, 수영 중 하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꼭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접근성이 높은 유산소 운동이라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동 강도는 연령별 권장 심박수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또한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에는 그냥 운동을 마치고 땀이 나는 정도, 운동 중에 숨이 차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도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냥 하던 운동의 종류만 바꾸면 되었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항목이 아마 가장 실천하기 힘든 항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데다가 딱히 대체할 방법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밀, 유제품, 설탕,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밀에 있는 글루텐, 유제품의 펩티드, 설탕, 가공식품의 화학물질들을 우리 몸이 독소라고 인식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악순환의 고리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원인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일단 4주간 총 84끼의 식사 중 70끼 이상을 이 4가지가 없는 식단으로 먹었습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한다면 이것들을 전혀 안 먹을 순 없습니다. 때문에 약속이 있는 날이나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땐 그냥 먹었습니다. 만약 급식을 먹는 학생이라면 아쉽지만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장인이라면 도시락을 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밀은 빵이나 면을 먹지 않으면 거의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유제품도 우유나 치즈 등을 피하면 되고 가공식품은 안 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설탕은 일반 가정식 반찬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설탕은 완전히 안 먹기보단 최소로 먹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4가지를 피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매우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육류와 쌀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책에서는 육류를 권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식사에 고기와 계란 등의 단백질 음식들을 넣음으로써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식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를 피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 독소의 해독을 돕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원인 물질을 차단하고 동시에 해독력을 올린다면 미처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물질들을 충분히 해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준비하실 때도 이 음식들을 챙기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목록들입니다. 물론 이 음식들을 모두 챙겨 드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편하신 대로 골라 드시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시피는 이 책에 들어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생선기름이 몸에 아주 좋기 때문에 참치나 연어 등을 즐기는 것이 좋은데 책은 환경오염 이슈 때문에 잘 골라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것도 좋은데 시중에 파는 유산균 음료들은 다 유제품입니다. 때문에 저는 유산균도 영양제를 먹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혹시 제가 먹는 제품들이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감신경 우세상을 줄이고 전자기장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말도 있듯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정의상 모든 교감신경 우세상을 의미합니다. 교감신경 우세 상황에는 얕은 호흡, 심박수 증가, 긴장되고 경직된 근육, 동공 확장, 제한된 소화력, 불안, 경계, 편집증 심화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이런 교감신경계 우세 상황이 지속되면 염증 형성, 극심한 피로, 회복력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교감신경 우세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명상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음악을 틀고 명상을 합니다. 가만히 있기 힘들다면 다른 일을 하다 와도 됩니다. 하루 20분을 목표로 의식적으로 깊은 호흡을 하며 최대한 손끝이라든지 예민한 신체 부위 감각에 집중해서 생각을 가장 적게 하도록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장을 멀리하는 것인데요. 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잠을 잘 때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자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방사선 커버 착용을 권유했지만 이 또한 비용이 들고 스마트폰의 내구성이나 휴대성, 디자인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지속 가능한 습관을 위해 책에서 언급된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힘든 부분들은 타협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모두에게 들어맞는 진리는 없으며 완벽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평생 실천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4주간의 실험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또한 저는 이 방법들을 실행하기 전 위염으로 한 달간 고생하며 약을 먹었고 증상도 경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자 서서히 증상이 사라졌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졌으며 피로감이나 졸음이 많이 줄어든 효과를 봤습니다. 물론 뭔가 하루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 경기에서 홈런을 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안타만 쳐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꾸준히 습관을 실천해 나간다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미 큰 병을 얻으신 분들은 이 책에 나온 것을 그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도 치료와 동시에 이를 실천한다면 치매와 같은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꼭 이 말을 믿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검증된 의사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이니 해봐서 손해볼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